며칠 전 CNN에서 한국 뉴스를 생중계하며 폭우 관련 상황을 보도했다는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특히 맨손으로 배수구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고 구조를 요청하는 여성을 구하는 군무원 등 지극히 평범하고 멋진 한국의 영웅들에 대한 특집 방송을 편성해 한국인의 놀라운 시민의식을 극찬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지난 방송에 이어 폭우가 내린 한국의 또 다른 단면을 집중 분석하는 후속 방송을 진행했다고 해서 이야기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외신들은 비가 내리는 처음엔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차오르는 상황을 보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강남 서초 지역에 집중된 홍수 피해에 수백 대의 고가 외제 차량이 침수됐다는 소식, 지하철 운행이 중단됐다는 소식 등 눈에 보이는 피해 상황을 집중 보도했던 겁니다. 그러다 CNN을 필두로 너나 할 것 없이 팔 걷고 나서 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돕는 한국인들의 영웅적인 모습에 대한 특별 방송을 편성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또 다른 모습에 집중한 외신도 많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반지하가 침수된 모습을 전하며 현실판 기생충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을 내보낸 곳들이 적지 않았던 건데요. 사실 인정해야 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전히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많다는 단면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CNN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민 영웅들의 모습을 다룬 특집 보도에 이어 상황이 정리되고 하룻밤 사이에 피해가 복구된 서울 시내 상황을 보여주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늘 전진하는 나라, 내일이 더 기대될 정도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나라라는 극찬을 담은 후속 분석 보도를 진행한 건데요. 전후 맥락을 살펴보니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작년 이맘때 미국 뉴욕, 뉴저지 등 북동부 지역을 강타했던 허리케인 아이다 기억하시나요? 영국의 자선단체 크리스천 에이드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 손실액을 토대로 집계한 허리케인 아이다의 피해액이 무려 77조 원에 사망자까지 95명에 달해 작년에 세계에서 발생한 기후재해 중 가장 큰 피해를 기록했다는 발표까지 나올 정도였죠. 당시 뉴욕 시민들 사이에서는 한국 영화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는 말을 많이들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그들이 내뱉은 의미심장한 말의 배경을 살펴보면 사실 조금 씁쓸합니다. 당시 뉴욕을 비롯한 미국 북동부 지역에 대규모 정전 사태와 건물 붕괴, 홍수 등의 피해를 불러일으킨 허리케인의 피해는 안타깝게도 대도심의 빈민가에서 다수 발생했는데요. 여기도 이번 한국처럼 수십 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 때문에 피해가 더 심했다고 하죠. 실제로 미국 기상청에 따르면 센트럴파크의 강우량은 94년 만에 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폭우에 의한 침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빈부격차에 따른 피해의 차이가 극심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미국 폭스뉴스의 기상 전문 PD인 그렉 다이아몬드가 자신의 트위터에 센트럴파크 서쪽엔 폭우가 내렸지만 홍수 피해는 없다고 글을 남겨 네티즌의 문매를 맞기도 했죠. 미국인들은 센트럴파크 쪽에 사는 사람들은 상위층이고 배수도 잘 돼 그렇다. 모든 도시가 다 똑같은 건 아니다라며 날선 댓글을 달며 비판했고요. 화려하게만 보였던 뉴욕의 극심한 빈부격차 실태가 지난 홍수를 통해 세상에 드러났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떠올린 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한국 영화 기생충이었고요. 영화 기생충에는 폭우의 피해로 저소득층인 기택의 집이 물에 잠기는 반면 부자인 박 사장의 집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미국인들은 SNS에 이 영화처럼 부촌은 허리케인 피해가 적었던 반면 빈민가는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며 미국의 현실을 냉정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죠. 대부분의 의견은 일치했습니다. 영화에 나온 장면과 뉴욕의 상황이 똑같다. 부촌은 홍수 피해를 막는 좋은 시설을 가졌지만 빈민촌은 물이 흘러 넘쳤다고 말한 것이죠. 실제로 홍수 피해를 입은 이들의 인증사진이 SNS에 시시각각 올라와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모습은 영화 기생충에서 묘사한 모습과 놀랍게도 일치했습니다. 뉴욕판 기생충, 내가 왜 지금 기생충을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나 등 망연자실한 미국인들의 트윗도 이어졌는데요. 지난주에 경험한 서울의 침수 피해도 이와 전혀 다르지 않았죠. 여기까지는 한국과 미국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예상 가능한 범위 이상의 폭우가 내렸고 길거리와 집이 잠긴 것이죠. 물론 복구를 돕는 가장 한국인다운 모습과 위기 대처 능력 등 성숙한 시민의식 역시 차이가 큽니다. 늘 영웅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헐리우드 영화에 영웅을 등장시키지만 그건 그만큼 미국 사회에 영웅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CNN이 후속 보도에서 집중한 것은 재해 이후의 대처였습니다. 앵커는 이런 이상기후 현상은 이제 일상이 될 것이라며 보다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말로 운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소개한 것이 바로 한국의 재난 대비 체계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1990년대의 장마철이나 태풍 시즌의 뉴스를 보던 것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인프라 부족으로 피해가 극심했던 당시에는 도심 내 배수시설이 완벽하지 않아 비만 오면 거의 무조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곳곳이 침수되는 일이 빈번했거든요.
도로에 가득 찬 물 때문에 차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가슴까지 찬 물을 헤치며 출근을 하고 학교에 가는 이들도 있었죠. 상상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아예 본격적으로 수영을 하거나 고무보트를 띄워 유유히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요즘 다시 보면 좀 낯설기는 하네요. 출근은 꼭 해야 하는 건가 싶어서 실소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나 한국인은 이런 피해가 당연한 연례 행사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더 나은 삶을 가꾸기 위해 힘쓴 건데요. 배수시설을 대폭 강화했고 말끔한 포장도로도 확대하기 시작했죠. 물론 이번 비 피해를 보니 여전히 우수관리 인프라는 우리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긴 하지만 분명 금방 또 더 낫게 만들 거란 확신이 듭니다. 한국인이니까요. 어쨌든 당시 적극적인 인프라 확충 덕분에 1990년대의 홍수는 추억 속에만 존재하는 일이 되었죠. 또한 특정 기지국의 신호가 잡힌 모든 휴대폰에 일괄적으로 문자가 발송되는 한국의 긴급 재난 문자도 인명피해를 막는 데 한몫했습니다. 긴급 재난 문자는 2004년에 일찍이 도입된 후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기상청에서 직접 발송을 하는 것으로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애초에 6분 정도 시차가 있던 것이 중간 검토 과정을 생략하자 2017년 포항 지진 때는 대상자에게 수십 초 내에 알림 문자가 모두 전송되는 등 놀라운 속도를 기록하게 되었고요. 이동통신망이 끝내주게 발달돼 있는 데다 휴대폰 보급률 100%를 자랑하는 한국인 만큼 긴급재난 문자 서비스의 역할과 활용도는 다른 선진국 대비 유독 높다고 하는데요. 사실 미국과 일본, 독일 등에서도 한국과 같은 긴급재난 문자가 사용 중이긴 하지만 한국처럼 활발하진 않습니다. 심지어 이탈리아, 영국은 아직도 이 서비스를 도입하지 못해 검토 중이며 한국의 선진 시스템에 반해 벤치마킹하는 나라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가끔 귀찮게 느껴지는 긴급재난 문자가 다른 나라의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지키는 알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기분이 묘해지는데요. 한편 이제는 홍수관리 시스템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폭우가 어느 정도 수습되자 반지하의 주거 목적 용도를 전면 불허하는 제도에 관한 정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요. 실효성과 정책적 담론을 뒤로하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면 한국인의 빨리빨리 정신과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성장 의지가 담긴 특유의 기질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장은 정책이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밀려나 살고 있는 환경에서 나올래야 나올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인 이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분명 해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는 삶을 희망하고 실천하고 성취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재해 복구 시스템과 인프라만 봐도 그렇습니다. 몇 시간 만에 강남 한복판이 성인 남성의 허리까지 올 정도로 물이 찼는데 하룻밤 만에 길이 정비됐고 다음날 아침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출근 지하철이 운행됐습니다. 모두가 영웅이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묵묵히 힘쓴 시민의식과 위기 대응 능력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일 한 발자국씩 성장하는 한국에 주목하는 세계의 눈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한국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우리 주변의 흔하디 흔한 영웅들에게 찬사를 보내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